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은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청년들이 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걸 받으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미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 분들이 약 9만 7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나도 지금 월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면 숨통이 트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청년분들, 일단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청년 가구와 이제 원 가구라는 걸 분리를 해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여야 하고, 또 이제 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은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아마 아쉽지만 지원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 계산하는 법이 조금 복잡한 면도 있고 약간 될 수도 있는 분들인데,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보도자료에 나오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본인 가구, 그러니까 청년 가구만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경우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보면 이제 별도 가구로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이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혹은 혼인을 하지 않아도 뭐 부모가 되었거나, 또는 이제 소득, 즉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중위소득이 50%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가구로 보지 않고 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가구만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분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부모님 소득이 이걸 초과하더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것만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게 이 원가구와 청년 가구를 구분하는 법인데, 이 원가구에는 청년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 가구에는 같이 사는 이제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예시 2번을 보면 언니가 있는 분, 그리고 오빠도 있지만 오빠는 원가구에선 빠져 있고 이제 언니는 본인과 같이 살기 때문에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왜 오빠는 빠졌느냐? 이게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봐서 이제 원가구에서 빠진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언니는 당연히 이제 원가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가구를 일단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소득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소득을 평가를 해서 청년 가구는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면 134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되고, 이제 원가구 같은 경우는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됩니다. 물론 재산도 이제 봐야 하지만 재산보다는 소득이 먼저라서 소득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평가할 때 들어가는 소득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청년 가구하고 원가구 소득 평가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소득이 들어가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이제 청년분들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소득이 들어갈 것이고, 혹시 뭐 개인 사업자다 하면 사업소득이 들어갈 건데, 이건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거거든요. 재산 소득은.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청년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가구, 부모님들 공적 이전 소득인데 뭐가 있냐면, 이제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즉 연금 소득은 이제 공적 이전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득이 60% 이하나 100% 이하여야 지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 소득부터 보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넘어버리면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맞는데, 정 의심이 되시면 정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조금 차이가 날 때 이 공제를 받아서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공제가 몇 퍼센트냐? 바로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알바를 해서 150만 원을 받는데 이게 근로소득이다 보니까 공제 30%가 포함이 돼서 70%만 적용이 되면 105만 원의 소득으로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면 월 150만 원 받으니까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빼주기 때문에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부채가 있을 경우, 즉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게 빠집니다. 빠져서 재산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원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부채가 추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출이 있다면 그 부채가 빠지기 때문에 또 재산가액 계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부채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복지로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이 모의계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생 연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적어보겠고요. 자, 부모와 동거 여부에서 얘를 선택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나오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청약통장 가입 여부가 있는데 청약통장을 가입 안 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은 이제 혼인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별도 가구 같은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얘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수혜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라고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주택 소유를 했느냐를 물어보는데 당연히 무주택자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유형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는 이제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그리고 민간임대라고 하더라도 지원제 주택 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임차보증은 5천만 원까지죠. 그리고 또 이제 전대차라든지 혹은 임대인이 이촌인의 혈족이다. 즉 이제 친척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임차계약 방식은 뭐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월세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70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까 6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 전세라고 치면 보증금을 넣으시면 알아서 환산 임차료가 나온다는 점. 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청년 가구의 가구 원수, 내가 혼자 산다. 한 명 누르시면 되고, 만약 뭐 형제와 같이 산다 하면 형제 포함해서 넣으면 됩니다. 청년이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넣어야겠죠.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득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이 아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분입니다. 150만 원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소득평가액이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105만 원으로 나오죠. 이게 쉽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많이 없으시겠지만 보증금 같은 게 이제 재산으로 넘어가거든요. 보증금이 만약 4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총 재산은 4천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전세자금 대출로 2천만 원을 했다. 그럼 또 여기서 빠집니다. 2천만 원이. 자, 이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원가구 소득은 좀 파악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년분들이 부모님 소득과 재산을 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면 수급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내용은 이제 나오지가 않는다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걸 더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26일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신청은 일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게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시군구청에 방문을 하실 때 그 지참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담당자분한테 문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번거롭습니다. 물론 이것도 신청하실 때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소득 증빙 자료는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득은 이제 국세청 전산 자료가 있으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이제 한 2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뭐 1개월 걸리거나 2개월 걸리거나 그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관련한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